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자,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어디 살아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 집에 살거나 남의 집에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 집에 사는 분들이든 남의 집에 사는 분들이든 모두 부동산 투자에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찍는 날이 이제 2010년도 5월 6일인데 오늘도 인터넷 뉴스에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새는 주택을 구입할 때 누구라도 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의 목적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투자에는 분명히 소득이 생기겠죠. 그리고 소득에는 분명히 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뭐예요?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세목이 있는 건 아니고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양도소득세 편에서는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 이런 것들 양도할 때 과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소득세법에는요, 주택을 양도할 때 주거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이러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비과세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비과세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도 잘 따져봐야 돼요. 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어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그 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보도록 먼저 이 1세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세대, 세대에서도 보려면요. 그냥 배우는 것보다 나의 관점에서 한번 세대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주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주택이 취득을 고민한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입장에서 이 주택을 나중에 처분이나 양도할 때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럴 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느 세대의 구성원인지를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세대의 구성원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 상식, 질문 먼저 드릴게요. 내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내가 포함된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 안에 포함된 구성원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 당연히 세대의 구성원이 적으면 좋겠죠. 아니, 세대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를 모두 합쳐서 한 개일 때만, 즉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할 때만 비과세 된다고 하잖아요. 즉 그렇다면 세대 안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숫자가 적어야 유리하겠죠.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구성원이 적어야지 유리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분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세대의 구성을 적으려면요, 이 세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가 하지 않으면 세대를 안 볼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동거하지 않은 걸로 해서 야, 너 따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주택 하나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야, 너가 너의 이름으로 내가 주택 하나 취득하게 할게. 그래서 너는 그 주택을 취득하면서 나가 살아라는 거죠. 그럼 나가 살면 기본적으로 동거가 아니다 보니까 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야, 너도 1세대 주택, 나도 1세대 주택, 둘 다 비과세자, 이런 식으로 세대 분리를 한다면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대 분리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세법에서는요, 이러한 세대 분리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보려면 내가 어느 세대의 구성원인지 봐야 되는데, 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 세 가지를 볼 거예요. 결혼했는지 여부, 그리고 나의 나이, 그리고 나의 소득이에요. 내가 결혼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나의 나이가 얼마인지, 그 나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세대의 구성원인지가 결정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자, 보시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잖아요. 첫 번째, 결혼한 경우에 나와 배우자가 있어요. 내가 배우자가 있고 나를 낳게 한 부모님이 계실 거죠.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와 배우자 사이에 자식들이 있죠. 이걸 이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배우자와 사이에 이제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만 낳은 게 아니고 내 형제도 있고 배우자의 자매도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제 가족의 구성원을 그려놓는다면, 자, 이제 중요한 게 누가 동거를 하고 있는지 봐요. 내가 배우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테두리를 그립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부모님 같이 살고 배우자의 그 처제, 배우자의 동생, 처제가 같이 살고 그리고 나와 배우자 사이에 자식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산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면 그게 이제 1세대가 돼요. 1세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자, 세대의 정의를 한번 배우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거를 우리 세대라고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즉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가족은 모두 한 세대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족 안에 누가 포함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 안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자, 가족 안에는 거주자 그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나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있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모두 가족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요. 다시 거주자 배우자가 있고 각각의 직계 존속이 있고 직계 비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그런 사람은 모두 가족에 포함되고 그런 가족 가운데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즉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세대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내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있고 가족의 구성원에게 그린 다음에 같이 살고 있다면 모두 다 이제 가족으로서 세대 안에 포함되는데, 자,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취약이나 질병, 근무, 사업상의 요건에 따라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사람도 한 세대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세대는 이러한 가족들 중에서 동거해야지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거하지 않아도 취약, 질병, 근무, 사업상의 요건에 따라, 즉 일정한 사유에 따라서 동거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그냥 세대 안에 포함시켜 놓고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거 유리한 조항이에요? 불리한 조항이에요? 당연히 불리한 조항이죠.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면 따로 살아도 세대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불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직장도 있다 보니까 따로 나와서 살아요. 그래서 따로 나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근무상의 요건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너네 부모님 세대만 포함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거를 해소하도록 몇 가지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내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와 나 사이에 직계 존속과 비속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다면 동거하는 경우에 한 세대 안에 포함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결혼한 경우를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결혼 안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뭐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결혼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있고 존속이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있고 이제 형제가 있죠. 이런 경우라면 나는 별도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결혼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적이잖아요. 내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세대의 중요한 구성원에 해당해요. 즉 부모님이 만든 이 세대 안에 나는 그냥 구성원으로서 포함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 내가 결혼 안 해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같은 세대에 포함돼.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랑 따로 나와 산다. 부모님이랑 따로 사요. 따로 산다면 아니 따로 살면은 동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면 동거하는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나이를 봐요. 만약에 나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내가 배우자가 없어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줘요. 세법에서도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야 부모님 그만 괴롭히고 나와 살아라. 그럼 내가 세대 분리 인정해줄게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이가 30세 이상, 이거 만 나이예요. 만 나이가 30세 이상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을 때 세대의 분리를 인정해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30세 이내잖아요. 그 원칙은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안에 포함됩니다.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그것도 세대 분리 인정해줘요. 내가 나이가 30세 이내인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부모님과 따로 살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의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분리를 인정해줘요. 그럼 내가 일정 소득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소득, 이거 매년 그 정부에서 공표를 하는데 그러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내가 벌어들이고 있고 내가 별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 30세 이내라도 별도의 세대를 인정해줘요. 예. 그래서 요 기준 중위소득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내 나이에 따라서 30세 이내라고 할지라도 소득이 있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결과적으로 내가 결혼을 했는지 여부, 그래 나이가 몇인지, 그리고 소득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서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1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결혼은 원칙상 혼인신고 여부가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실혼관계라서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내가 결혼한 걸로 인정이 안 되고 만약에 직계 존속, 내가 할머니, 조부모님과 같이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직계 존속 안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가 있는데 형제자매가 결혼했는데 나랑 같이 산다. 그런 경우에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정이 안 돼요. 한 세대 안에 포함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세대를 배우실 수 있고, 자, 지금까지 한 세대에서 봤는데,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주택이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